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정치권 여당으로부터 속보였었죠. 더불어민주당이 2시부터 그 윤리심판원을 열고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는데 결국은 전격적으로 제명을 결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예정된 수순이었고 이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제명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야당이라든지 어떤 뭐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결국 그 제명하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끝내는 거 아니냐라고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체 진상 조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떤 이제 그 국민 앞에 그다음에 당원들 앞에 밝히는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어떤 2차 가해나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밝힐 수 있는 분은 밝힐 수 있는지, 밝힐 것인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이제 당 차원의 윤리심판원에서는 제명을 의결했지만은요. 본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오거돈 전 시장이 저번에 사퇴 기자회견 이후에 아무런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추가적인. 근데 더 좀 추가적인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뭐 지금 뭐 잠적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지금 또 경찰 내사가 경찰 수사로 전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잘 밝혀야 되고 특히 피해자에게 모든 걸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는 게 마땅하고요. 이거는 뭐 야당이 여당만을 공격하고 또 여당이 또 감추려 하고 이런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잘못된 일이잖아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소상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히 밝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또한 좀 뭐 논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오 전 시장이 사퇴하기 전에 그 피해자하고 이 어떤 기자회견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퇴 공증을 했는데 그 관련되는 법무법인 부산이다. 근데 부산의 그 법무법인 부산의 어떤 특성을 또 야당에서는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법인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함께했던 어떤 법인이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법인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카 사유인가? 아마 지금 대표로 그러니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정을 받았다 보면은 몰랐을 리 없는 것 아니냐? 뭐 이게 지금 야당이 어떤 제기하고 있는 의혹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황으로 놓고 본다면 의혹을 제기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여권 차원에서 공작이 있었느냐, 조정이 있었느냐, 결국은 핵심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피해 당사자 본인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사퇴하기로 시한을 정했고 공정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회유와 외압이 없었다라고 명시적으로 글로 밝혔는데 일단 그런 피해 당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일단 그것도 좀 존중을 하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신사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지 이걸로 엮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이미지로 갈 수가 있다는 점, 이것만 좀 환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말 더 큰 망신을 당한다든지 신뢰가 실추하기 전에 미리미리 모든 거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 저는 지름길이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번에 오거돈 전 시장 사건뿐만 아니라 뭐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관련된 뭐 성 사건이라든지 몇 가지를 섞어서 같이 한데 조사 대상으로 삼아서요. 뭐 진상조사팀을 뭐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단순한 이 건이 아니고 뭐 문제를 좀 확전시키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확전이 아니라 뭐 이미 벌어진 일들인데요. 지금 이제 광역 단체장 중심에서 일어나는 다 일들 아닙니까? 또 이제 다 이제 민주당 소속인데 글쎄요, 뭐 평상시에 이제 성평등이라든지 또 제대로 된 성 인식에 대해서 많이 주장들을 또 해왔잖아요. 이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만은 특히 지금 여당 인사들이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유독 여당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민주당 스스로 이제 뭐 선거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진상을 스스로 좀 밝히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또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감추고 또 축소하고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일단 좀 그러니까 그 뭐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행위까지 그러면 민주당에 귀속되는 것이냐. 그좀 제가 볼 땐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건 전부 다 고발 이런 게 들어가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반문을 할게요. 검경의 수사가 더 셉니까? 그 남이당인 어떤 미래통합당이 진상조사한다고 나서서 그러니까 조사하는 게 더 셉니까? 어떤 게 더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가겠어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검경 수사잖아요.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정치 공세 폈고 그러니까 추가로 진상조사라든 뭐든 하라.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잘 걸렸어. 이런 거 정치적 공세 펴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서 더 오버하지는 말고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해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팔가다 붙이고 진상조사한다고 해서 조사 안 된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정치권이 하고 있고 여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검경 수사권이 그렇다고 마비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럼 저희 딱 하나만 지금 여권의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 후보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원내대표에 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뭐 지적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차기 유력 주자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당선인의 2심이 많이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 짧게 두 분 한번 진단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당연히 뭐 이낙연 그 당선인은 지금 뭐 넘버원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2심을 얻고 싶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낙연 그 의원 스타일은 드러내놓고 누구를 지지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심이 별로 작동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 묘사에 따르면 다 친문 후보라면서요. 원내대표 경선 나온 사람들이. 근데 친문 후보들이 언론의 묘사에 따르면 비문인 이낙연 총리의 어떤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민주당 안에는 친문 비문의 갈등은 없다라고 하는 간접적 방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말한 대로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은 누굽니까? 서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그럼 미래 권력은 누굽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 왜냐하면 거예요? 지금 이제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네. 언론이 특히나 어떤 이게 갈등 구도 속에서 파생되는 것을 기사화하는 생리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 관계에 있지를 않은데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정치 기사를 쏟아낼 단계는 아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시지만 이제 한 분 한 분 제거를 할 거예요. 아마 당내 투쟁이 엄청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살벌한가요? 무섭게 그렇게 살벌하잖아요. 예고편을 그렇게 무섭게 오시면 지금 아직 여름도 아닌데.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남양특 12년 동안. 알겠습니다.